자, 응용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3교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먼저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를 할 때, 실습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의 준비물은 퍼머넌트 웨이브 로션의 1액, 2액, 그 다음에 로트, 그 다음에 꼬리빗, 엔드페이퍼, 모발 보호 제품, 고객 가운, 타월, 어깨포, 1, 2액 용기, 장갑, 비닐캡, 고무줄, 스틱, 타이머, 이동식 정리대, 샴푸, 린스, 전열기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로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보자 하면 적당한 퍼머넌트 로트의 선택은 퍼머넌트 디자인을 하는데 매우 성공적이거나 혹은 실패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로트의 형태는 크게 수평형이랑 오목형, 수평형은 이제 일자로 원통형으로 생겨 있는 모양이고요. 오목형 같은 경우에는 그 원뿔 모양처럼 위에는 좁고 아래쪽은 넓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 재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고요. 세라믹이나 나일론, 나무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해서 뭐 텍스처 펌, 그 다음에 오가닉 펌 이런 식으로 그 재질에 따라서 펌제의 이제 이런 표현되는 느낌 이제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응용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웨이브를 형성시킬 때는 가벼운 C자 컬의 연속으로 퍼머넌트 로트를 선택할 때 모발의 길이랑 원하는 웨이브의 정도와 디자인 그리고 모발이 손상 문지, 건강 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히 강한 웨이브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로트의 직경이 작은 것을 사용하고요. 자연스럽고 굵은 웨이브를 원할 때는 로트의 직경이 큰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퍼머넌트 로트의 형태에 따라서 드라이 펌, 스파이럴 펌, 트위스트 펌, 스트레이트, 다이렉트, 세팅, 디지털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자, 이제 꼬리빗 같은 경우에는 렛 데일 폼이라고 되어 있고요. 블로킹, 퍼머 와인딩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는 블로킹과 한 섹션을 떠내는 슬라이싱이 편하도록 생겨져 있는 빗이 있습니다. 네, 이 꼬리빗의 재질은 부드럽고 표면이 매끈해야 되고요. 시술을 하면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너무 날카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꼬리빗의 빗살이 좀 촘촘해야 이 고른 텐션, 균등한 텐션을 줘서 빗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엔드 페이퍼. 쉽게 얘기하면 편파지, 파지라고 얘기하는 아이인데요. 이 엔드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감싸서 모발 끝의 꺾임을 방지하고 모발이 로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엔드 페이퍼를 한 장으로 사용하는 싱글 엔드 페이퍼 랩 방식, 그 다음에 한 장의 페이퍼를 반으로 접어서 사용하는 북엔드 페이퍼 랩, 그 다음에 스트랜드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한 장씩 해갖고 두 장을 사용하는 것을 더블엔드 페이퍼 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장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한 장에 반을 접어서 두 장처럼 사용하느냐, 두 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과 명칭이 다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발 보호하는 제품이 좀 필요한데요.
웨이브의 형성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건조한 모발이나 손상 모발이나 다공성 모발에 도포하는 그 도포를 하고 나서 가온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스티머를 사용해서 퍼머넌트제의 흡수를 돕는 그런 모발 보호 용액도 있습니다. 이것을 pH 밸런스라고 해서 pH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용액도 있고요. LPPP라고 해가지고 로우 펩타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PPT의 분자보다 조금 작은 LPP, 로우 펩타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 트리트먼트 크림 이런 걸 약간 좀 발라서 모발을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설명을 좀 했지만 퍼머넌트 웨이브 로션이 필요하겠죠. 1액과 2액. 자, 1액 같은 경우에는 치오클리콜산 제제인 1액의 중요 성분인 치오클리콜산과 염류가 이제 이용되는 이제 그런 거기에 알칼리제를 넣어 놓은 1액. 보면은 이제 큐티클을 열어서 치오클리콜산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그 이제 알칼리 성분과 이제 이 알칼리 성분으로 인해서 침투된 치오클리콜산은 어떻게 시스틴 결합을 환원시켜서 절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스테인 제제 같은 경우는 치오클리콜산 대신에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을 이용해서 모발을 환원시키는 제제인 시스테인 제제가 있고요. 이 시스테인 제제는 시스테인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 물질을 많이 넣어주는 아이로서 모발과 친화력이 있어서 모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고시스테인 제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테인 제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원력이 조금 떨어지고 진행 시간이 좀 길고 웨이브의 형성력도 좀 약해요. 그래서 점성도 강하기 때문에 와인딩 할 때도 조금 힘들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보완해서 나오는 것이 아민 설페이트 제제가 있더라. 이제 아민 설페이트 제제는 치오클리콜산과 시스테인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시키고 좀 더 추가하고 증가시켜서 시스테아민, 치오클리콜산 아민, 이런 식으로 아민 설페이트 계열의 이제 웨이브 로션이 또 있더라. 자, 이제는 산화제, 중화제, 고정제, 이제 이런 역할로 사용하는데요. 브롬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의 브론산 칼륨 용액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산화 수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이제의 역할은 뭐다? 1액의 환원작용에 의해서 절단되었던 시스틴 결합을 제2액의 산화작용에 의해서 다시 시스틴으로 재결합시켜주는 웨이브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다. 이렇게 퍼머넌트 웨이브 용액 1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퍼머넌트 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온기, 열처리 기기, 스티머,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털이나 세팅처럼 로트 자체에 열이 들어오고 그 열을 갖다 공급해주는 전열기구 전부 다 이제 보조기구, 전열기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이제 필요한 도구를 알았으니까 와인딩 종류에 대해서 볼까요? 자, 이제 와인딩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크로키놀식 와인딩이라고 해서 짧은 머리에 적합한 모발 끝에서부터 목은 방향으로 와인딩이 되는 요 벽돌쌓기 방식과 사선 방식과 기본 가로말기 방식을 사용하는 요 크로키놀식 와인딩이 있고요. 자, 요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수직, 그 다음에 인텐데이션, 그 다음에 홉스카치, 업 프로젝션, 그 다음에 수평 프로젝션, 그 다음에 다운 프로젝션,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스파이럴 와인딩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발이 로트에 겹쳐지지 않게끔 모근에서부터 모선까지 균일한 웨이브를 형성하는 스파이럴식 와인딩 방법이 있고요. 모발의 길이에 따라서 적정한 와인딩 방법을 선택해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 트위스트 와인딩, 그 다음에 트위스트 와인딩, 그 다음에 기본 스파이럴 와인딩,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백 트위스트 와인딩은 모발 끝쪽에서부터 감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펌으로 치면 프로키놀 방식이랑 거의 흡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트위스트 와인딩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럴 방식으로 모근에서 모선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와인딩을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본 스파이럴 와인딩 방법은 모발을 꼬우지 않고 평평하게 펼쳐진 상태로 들어가는 기본 스파이럴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의 시술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익혀볼게요. 자, 퍼머넌트 웨이브 중에서 첫 번째, 홀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두피 및 모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때 두피랑 모발은 왜 진단해야 하느냐? 두피는 특히 매우 자세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두피에 상처나 염증, 이제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만약에 있어서 두피에 이상이 있거나, 두피나 모발에 심각하게 손상도가 있는 경우에는 잘라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모발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정도, 그 다음에 다공성의 정도에 따라서 프로세싱 타임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은 그 퍼머넌트 웨이브 로션의 용액의 강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제 있기 때문으로 무조건 사전 진단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 시간에 모발의 다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다공성 모발이라는 거는 이제 두피의 간축물질이 모발의 간축물질이 원래 이제 우리가 주세결합과 측세결합을 이루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간축물질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한 모발 내부의 조직 중에서 빈 구멍이 많고 보습작용이 떨어지는 것을 그 다공성 모발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성 모발도 여기에 속하고 모발이 가는 손상모도 이제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발의 건강 정도는 강한 햇빛과 바람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님이 사는 지역의 기후나 고도나 습도나 이제 이런 자연적인 조건과 물리적, 과학적 미용시술 이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두발의 다공성 정도가 클수록 프로세싱 타임을 짧게 해야 되고요. 오버 프로세싱에 의해서 극도로 손상된 모발은 아까 산성화가 되면 건조해서 부스러지기 쉽다고 했죠. 자, 그래서 모발은 그런 모발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잘라내고 커팅으로 제거하고 나서 퍼머넌트 시술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마찬가지로 굵고 저항성이 강한 모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테인 같이 모발 용액의 강도가 다소 조금 낮은 걸 사용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조금 좋겠다. 그리고 역시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모발의 다공성에 의거해서 적절한 프로세싱 타임과 퍼머넌트의 지속적인 이제 헤어 케어가 필요하다. 자, 이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모두 다 그 모발과 두피 진단을 하여야 되는 이유더라.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모발이 좀 뭐 손상이 됐던가 아니면 두피에 뭐 피부염이나 탈모 현상 같은 게 좀 있다 이러면 제품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술을 할 때도 조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시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 모발 자체가 뭐 저항성 모발이라든지 흡수제가 잘 안 되는 뭐 굵은 모발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전 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전 처리란 뭐냐면 이제 용액을 사용하기 전에 모발의 손상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시술의 전처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한 브러싱이나 두피 마사지나 지나친 자극이나 이제 이런 걸 줘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두피나 모발을 진단을 할 때 커팅도 살짝 해야 되겠죠? 모발 자체가 너무 가늘게 테이퍼링이 되어 있는 상태의 퍼머를 하게 되면 모발 끝이 너무 자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프리 커팅에서는 블런트 커트를 해서 약간 이제 모발에 무게감을 조금 주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 자, 두피 및 모발 진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커트를 이제 하고 나서 최종적인 컬의 크기를 결정하는 퍼머넌트 롯들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발의 뭐 탄력성, 뭐 굵기, 강도, 질감, 길이, 모발의 손상 유무 이런 걸 갖다가 다 판단을 해서 적절한 롯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도에 따라서 전처리제를 도포를 하셔야 하는 거죠. 자, 됐죠? 자,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했고, 이제 전처리제 도포까지 이제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와인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와인딩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이제 약액을 먼저 살짝 바른 상태에서 와인딩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방법을 솔루션 랩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닌 경우에 들어가는 방법이 약액을 바르지 않고 와인딩을 하고 나서 위에다가 약을 바르는 워터 랩핑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솔루션 랩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발에 작용하는 시간이 점점 좀 길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약액이 골고루 잘 도포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건강루나 버진 헤어에 적합하고요. 워터 랩핑은 일액이 와인딩한 모발의 끝부분까지 완전히 고르게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모발 끝에 웨이브 형성력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일액의 작용시간이 균일해서 모발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상무나 흡수성 모발에 적합하더라. 됐나요? 자,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와인딩을 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모발의 길이를 확인한 다음에 로트의 굵기나 와인딩 방법을 다르게 해서 이제 와인딩을 하는데, 이 와인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트의 모발을 감음으로 해서 균일한 웨이브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적당한 텐션을 줘서 모발 끝이 꺾이지 않도록 고르게 편 상태로 와인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이제 이럴 때 텐션이 너무 강하게 되면 모발의 약액 침투가 어렵게 되고 웨이브가 고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텐션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자, 와인딩을 하는 방법은 앞서서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수평과 수직, 사선, 나선, 벽돌 쌓기 등 여러가지 와인딩 방법이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적합한 와인딩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와인딩을 이제 하고 나서 와인딩을 할 때 여러분들도 좀 약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밴딩. 고무 밴딩을 할 때 두피 쪽에서 너무 딱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모발이 꺾이거나 고무줄에 눌려가지고 모발이 손상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딩 밴딩 할 때 11자 고정이랑 X자 고정이 있는데 살롱에서는 이제 거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X자 혼합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X자, 11자보다는 X자로 하는 것이 자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와인딩과 밴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 밴드를 착용시킨 후에 워터 랩핑과 같은 경우에는 1랩을 도포하겠고요. 솔루션 랩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액이 충분히 있다면 추가 랩은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모발에 고무줄 자국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두피에서 가깝게 눌려진 부분만 스틱을 사용해서 처리해 주신 후에요. 자, 헤어밴드나 타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해주는데 이유가 뭔가요? 퍼머넌트 용액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타월이나 솜, 그 다음에 헤어밴드, 이런 거 둘러서 이제 흐르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는 두피의 열을 이용해서 환원제의 작용을 촉진시키고요. 두발 전체의 열을 고르게 주는 이유이죠. 그리고 휘발성 알칼리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모발 손상 정도 유무에 따라서 가온 처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닐캡을 씌우게 되면 어쨌든 간에 열이 조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가온 처리를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비닐캡을 씌우고 나서 이액을 도포하기 전까지의 작용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프로세싱 타임이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 웨이브의 형성이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해지는 것이 언더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과다 팽면되는 오버 프로세싱 타임이 되게 되면 모발이 너무 과다 팽면된 상태에서 본래의 모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발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 타임은 언더나 오버를 하지 않고 적정량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캡을 씌운 후에 대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보기는 하는데요. 1차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그 펌제의 뒤쪽에 보게 되면 사용법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손상모는 몇 분에서 몇 분, 건강모는 몇 분에서 몇 분, 이제 이렇게 사용 방법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아이 요구하는 사용 방법 내에 타임이 끝나고 나면 1차적으로 무조건 테스트 컬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테스트 컬을 보시고 나서 퍼머넌트, 웨이브, 촉진기를 사용할지 말지를 또 결정하는 거죠. 특히 이제 퍼머넌트의 전열기구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과도한 손질 같은 경우에는 모발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테스트 컬을 봅니다. 일단은 이제 그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한 후에 테스트 컬을 이제 일제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한 후에는 웨이브의 형성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백 부분에서 테스트할 부분을 정해서 로드를 앞뒤로 살짝 움직여서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1, 2회 정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S자형의 풀 웨이브가 생성이 되었는지 생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만약에 됐으면 이제를 도포하고요. 만약에 안 됐으면 일제를 도포하고 다시 열 처리를 하든지 시간 방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펌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중간 린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제의 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약간 좀 그 일제와 이제가 이제 만날 때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산화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두피나 모발 손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손상모일수록 중간 린스는 필수로 사용을 해주면서 그 이제 일제의 작용을 정지시키고 이제의 산화작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일액을 물로 약간 헹구어내는 중간 린스의 상태를 한번 겪습니다. 그러고 나면 중간 린스하고 나면 솜이나 타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모발과 로드의 물기를 제거해 줌으로 해서 산화작용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제2제, 산화제, 중화제, 고정제라고 하는 이제를 바릅니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일제에 의해서 형성된 웨이브를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로드에 원활히 도포를 해야지 컬링의 정확도가 늘어난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고요. 기왕이면 2번 정도 나누어서 1, 2차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드를 아웃합니다. 로드 오프를 합니다. 이제 컬이 완성된 후에 로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술자는 고객에 대해서 상당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고객은 두피의 긴장이랑 그 다음에 퍼머넌트가 예쁘게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막연한 두려움, 그 다음에 긴 시술 시간,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피로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로드를 제거해주고 나서 이제 그 샴푸실로 모셔야 되는데 이때 두피에 당기는 느낌으로 인해서 너무 거칠게 하게 돼서 모발에 따갑다든지 뜯기는 느낌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고객님 되게 불쾌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로드를 제거한 후에 샴푸실로 모시고 가서 펌 1, 2제를 완전하게 헹구어내고요. 산성 샴푸나 린스를 해서 모발의 pH가 4.5에서 5.5 정도인 상태가 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체크 커트, 애프터 커트를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모발을 건조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블로우 드라이 하고요. 그리고 나면 제품 도포나 이제 두피 마사지 이제 이런 걸 이제 해서 건조해진 모발에 수분과 영양분을 좀 공급을 해주고요. 두피를 가볍게 눌러서 혈액순환을 좀 해주고요. 긴장되었던 두피를 이완시켜 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퍼머넌트 웨이브 직후에 퍼머넌트 웨이브의 풀림이나 모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뜨거운 바람에 드라이어 사용을 피하고 저온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정도
고객님에게 샴푸를 하지 말 것을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품 사용 방법과 아름다운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이제 컴퓨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와 펌제의 제품 시간 이런 것을 조금 적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 시술에 좀 도움이 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퍼머넌트 웨이브의 시술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이해였습니다. 자, 다음 주 추석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실기 수업으로, 대면 수업으로 3212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